예, 이제 물질의 물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체, 액체, 고체 그거예요. 근데 언제 기체가 되고 언제 액체가 되는지 그건 뭐 사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죠.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가 됩니다. 고체가 온도가 높으면은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되죠. 그 다음에 압력은요. 아까 우리 LPG 얘기할 때 같이 압력이 높아져도 기체가 액체가 되죠. 더하면 고체가 될 거고. 그거를 우리가 사는 그냥 보통 세상에서 물에 대해 얘기를 해봅시다. 프레셔 압력이고요. in ATM은 기압이죠. 대기압. 1.00이 대기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섭씨로 나와 있으니까 0도까지 0도 이하에서는 뭐가 돼요? 물이 얼음이죠. 고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온도가 0도보다 높아지면은 물이 녹았죠. 액체. 그 다음에 더 가면은 100도 됐어요. 어떻게 돼요? 끓죠? 기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대충 80도쯤 되는 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압력을 막 낮추잖아요.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네요. 언제? 80도에서도 끓어요. 기체로 변하는 게 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보면은 우리가 4학년 때 대상 수업이니까 저항추진 때 배웠겠지만 유체역학 때 배웠겠지만 상온에서도 압력이 진짜 낮아져 버리면요 물이 뭐가 돼요? 액체가? 기체가 되죠?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캐비테이션. 네. 액체가 그냥 상온에서 압력이 낮아져서 기체가 되는 현상이 캐비테이션이고 뭐 이런 거 이미 배웠으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 뭐 그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 수업에서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게 있냐? 온도를 무작정 낮춰요. 물을 온도를 막 낮추면은 당연히 고체로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을 압력을 막 낮추면 기체가 되기는 해요. 맞죠? 근데 그럼 온도도 낮추고 압력도 낮추면 어떻게 되냐? 언젠가는 물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하는 요상한 상태가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셋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대도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됐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걸 우리가 세 가지 상이 모였다라고 해서 트리플 포인트, 한글로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온도 거의 0도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압력도 보면은 대기압보다 얼마나 적어요? 100배 이상 적잖아요. 거의 한 150배 정도? 150분의 1기압 정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살면서 볼 일은 없죠.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압력이 막 높아지면서 217 압력까지 217 압력까지 막 수증기를 압축을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도 한 400도까지 370도니까 370도까지 올라오면 되게 고온 고압이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액체인지 기체인지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액체랑 기체랑 거기서 또 착착하고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원래 옛날에 화학에서 배웠던 그런 이 그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기체라는 거는 액체에서 분자들끼리의 서로 인력을 이기고 얘가 운동 에너지를 더 크게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이렇게 액체에서는 서로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기적으로 인력이 있을 텐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가 막 그 랜덤하게 움직이려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인력보다 한 번은 깨겠죠. 한 번 깰 확률이 있잖아요. 그걸 깨면은 얘는 밖으로 튀어나가거든요. 그렇게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둬도 증발은 하죠. 기체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얘가 그냥 흔들리다가 언제 한 번은 지 맘대로 놀다가 언제 한 번은 퐁 하고 그 서로의 인력을 깰 정도가 랜덤하게 발생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이렇게 기체로 튀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기 대기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튀어나가봐도 뭐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기 중에 걔네들이랑 영향이 있으니까 완전 지 맘대로 못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아예 진공 상태에 놔두고 압력이 0인데죠. 압력이 0인데다가 놔두고 얘를
물을 그냥 놔두면은 지가 나가고 싶은 대로 다 나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끝도 없이 나가냐? 그건 아니고요. 물이 액체로 있으면은 얘가 나가잖아요. 튀어나가잖아, 물 분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원래 진공이었는데 안에 수증기가 차기 시작하잖아요. 수증기 물 분자들이 차니까 압력이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냐? 뭐 적당히 평형을 이룰 때까지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에서 평형이 되겠어요? 수증기 분자, 물 분자들이 충분히 많아서 여기 있는 애가 튀어나가고 싶은데 얘네들이랑 치여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 액체로 있을래 하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값이 될 때 그걸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기압은 진공 상태에서 증발을 시키고요. 그래서 계속 진공을 유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시작해갖고 그냥 놔두면은 얘가 적당히 안에서 지가 퍼질 만큼 퍼지는 기체로 증발할 만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못하거든요. 그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도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죠. 그 다음 제가 아까 특이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계점이 원래 쓰는 말이고 아까 여기에서 압력도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면은요 얘가 자기가 액체로 있어야 되는지 기체로 있어야 되는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거든요.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밀폐를 시켜놓고 액체랑 기체 혼합물이 있어요. 아까 증기압만큼 기체가 퍼져 있어요. 액체도 있고 얘를 가열을 하면은 액체는 가열을 하면은 내부에서 운동에너지가 커지면서 밀도가 줄어듭니다. 운동에너지가 커지면서 부피가 커져요. 액체 부피가 커져. 그러면서 밀도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증기압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렇게 열심히 더 열심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기압이 더 한 만큼 증기압이 올라가면서 증기압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 많은 기체들이 안에 퍼져 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났어요. 증기압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밀도는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액체는 가열하면 밀도가 감소하고 기체는 밀도가 증가하고 지금 우리 라면 끓이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면 끓일 때 뚜껑 100도 되면 뚜껑 열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뚜껑 닫아 놓은 거예요. 절대 그 못 빠져나가게. 그래가지고 한없이 가열을 하면은 안에서 뭐 이제 여러분들 압력밥솥 같은 건 뻥 터지겠지만 안 터진다고 쳐요. 그러면은 안에서 액체는 에너지를 더 생겨가지고 밀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체는 증기압이 올라가면서 밀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만큼 더 증기 상태에 물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이 많이 돼요. 그래서 기체는 밀도가 올라가고 액체는 밀도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둘이 밀도가 같아질 수도 있다. 물하고 수증기는 밀도가 1000배 차이거든요. 대기압에서. 근데 어쨌든 열심히 끓이다 보면 아까 같이 막 몇백 기압에서 몇백 도에서 있다 보면은 둘이 이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물이랑 수증기랑 밀도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실 이건 물이 아니라 에탄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그래도 비슷하죠. 우선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액체하고 기체하고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계속 온도를 높여주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됩니다. 언젠가는 지가 액체인지 기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액체랑 기체가 서로 섞여가지고 그냥 뿌얘져요. 그러다가 걔보다 더 올라가면은 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지가 그냥 임계점을 넘었다고 하고 초임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뭔가 하나의 상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액체냐 기체냐를 따지는 거는 좀 무의미하기는 하고요. 충분히 고압이고 충분히 고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물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임계점은 무슨 특징이냐? 액체냐 기체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면 원래 그만큼 열을 더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을 끓여야 열을 줘야 수증기가 되잖아요. 근데 압력이 올라갈수록 증기압도 커지고 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가면서 얘네들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임계점에서는 뭐 말로는 밀도 얘기를 먼저 했지만은 그 외에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데 필요한 열이 없어지는 때가 임계점이 됩니다. 그럼 기체에서 액체 갈 때요. 에너지를 원래는 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물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액체에서 기체 갈 때는 열을 줘야 되고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연결될 때는 열을 내놓잖아요. 근데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임계점이다 라는 거죠. 뭐 이런 거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물질의 그런 거동인데 사실 이런 게 뭐 우리가 해양 플랜트 상황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막 60기압으로 천연가스 압축하고 뭐 영하 160도로 냉각하고 그러는 거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더 해야 될지 봅시다. 물성 얘기 조금 더 할게요. 한 15분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무차원화 배웠잖아요. 무차원화. 그걸 똑같이 연력학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연력학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뭐가 있냐? 압력. 뭐 압력 알죠? 온도. 온도도 알죠? 부피. 부피가 무슨 물성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부피는 밀도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부피를 여기서 그냥 부피라고 불러줬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기체들은 아니면 액체에서 기체 오고 가고 할 때는 얘네들이 거동은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연력학 배웠으면은 이상기체 배웠을 텐데 뭐 모든 기체가 이상기체냐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상기체로 근접해서 우리가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풀어도 어느 정도는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들 연구를 해왔죠. 이상기체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상기체처럼 그냥 얘네들을 하나로 해석을 비슷하게 이상기체에 대한 것처럼 무차원화를 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임계점에서의 압력, 부피, 온도를 가지고 지금 당장의 압력, 부피, 온도를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거동이 비슷하게 무차원화가 돼서 그림들이 겹쳐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뭐 메탄하고 질소였나? 그거 가지고 임계점에서의 압력, 부피, 온도를 무차원화 해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 뒤에서 이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연력학 관련해서는 자주 쓰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아까 압력, 그 다음에 밀도, 아니면은 우리 부피라고 했는데 친숙한 밀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온도, 그거 말고 질량, 전체 에너지라고 할까? 뭐 열이라고 하겠죠, 열량. 뭐 이런 것들을 써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기체가 많을수록 커지는 값이 있고요. 기체가 많아져도 값은 일정한 물리량들이 있어요. 압력,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을 가진 기체가 많아진다고 압력이 더 커지지 않죠. 밀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잖아요. 근데 질량은요. 부피가 커지면 질량 커지죠. 그 다음에 전체 에너지, 그 열량 같은 거. 온도가 아니라 열량. 그거는 부피가 커지면은 열량도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물 1kg을 가열할 때랑 한 10kg 가열할 때랑은 다르잖아요. 열량이 같은 온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리량이 시스템 크기에 비례해서 얻어지는 질량이나 전체 에너지 같은 거는 우리가 외연적 물성이라고 해요. 익스텐시브라고 하고 그거 말고 질량으로 나눠졌거나 그 외연적 물성을 질량이나 부피로 나눠주면은 시스템 크기랑 무관하게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당 값이 나오죠? 그거 밀도, 질량당 에너지 같은 거. 그걸 우리가 내연적 물성이라고 불러줘요. 이거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의 물성치를 얘기할 때는 뭐가 더 그 물체의 성질을 잘 얘기를 해주겠어요? 내연적 물성이 이게 훨씬 더 그 성질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깁스 페이스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변수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기체 상태의 물의 어떤 성질을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기체 상태라고 얘기하려면 몇 가지 필요해요? 변수가? 압력이랑 온도랑 둘 다 얘기해 줘야지. 여기서 온도랑 압력이랑 둘 다 있어야 기체인지 아닌지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아까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같은 거는 그냥 삼중점은 삼중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삼중점이라고 써주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의 상태를 결정을 해주려면은 변수가 몇 개 필요하냐? 아까 내연적 물성 관점에서 몇 개가 필요한
라는 거고, 걔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의 개수, 자유도라고 하는 게 변수의 수라고 보면 돼요. 그게 몇 개냐 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자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선 잘 안 쓰고,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유치학학 때 배웠던 버킹엄 파이 시어럼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차원 하려면 변수 몇 개 필요하냐 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물질에, 혼합물이든 아니면 단일 물질이든 간에, 물 같은 거는 단일 물질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가 몇 개냐 라는 거, 그 몇 개의 페이지가 섞여 있는 단일 물질에 대해서 내연적 물성을 설명을 하려면은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하냐 라는 식의 계산을 하는 게 깁스 페이지 룰입니다. 책에 나와서 설명은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뒤에서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형에서 혼합물을 얘기를 할 거예요. 아까 깁스 페이지 룰까지만 해도 하나의 물질만 했죠. 물만 끓일 때인데,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은 술을 끓인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먼저 끓을까요? 에탄올이 먼저 끓겠죠. 그 다음에 얘를 끓이면은 에탄올이 먼저 끓으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나가다 나중에 물이 끓어 나오겠죠. 우리가 앞에서 분별 증류 얘기한 거랑 똑같죠. 여러 개 혼합물이 있을 때 온도가 증가할 때 각 물질이 끓어서 분리가 되는데, 끓는 점이 하나가 아니죠. 왜냐하면 물질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물하고 에탄올을 섞은 거를 끓이기 시작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처음에는 둘 다 액체로 나오다가 에탄올이 먼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섞여 나오다가 나중에는 다 기체가 되겠죠. 뭐 그런 건데, 얘를 온도 증가 가지고 선을 그려서 표현을 하자면은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끓기 시작하는 점. 끓는 점은 얘가 아예 계속 끓는 거고, 그건 아니고 끓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그걸 우리가 기포점이라고 부릅니다. 기포가 뽀글뽀글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 밑에는 그냥 액체잖아요. 걔를 관행각 액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차가워서 액체, 그게 아니라 그냥 기포점 이하이기 때문에 관행각. 그 다음에 포화 액체가 되고요. 포화 액체는 얘가 분리되기 이전에 아직은 액체로만 가득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액체랑 기체랑 섞여서 끓고 있을 때 평형 상태의 혼합물이 나오고, 여기는 기체만 가득 찼죠. 그래서 포화 기체, 거기서 추가로 더 가열하면은 과열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이런 식으로 끓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포화 액체, 평형 혼합물, 포화 기체 세 가지의 추가적인 상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이어서 할게요.